안녕하십니까. 알파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수혜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 아이템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성장세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배민이 정말 크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기 때문에 제가 배민 수혜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희 집도 이 배달 앱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민에 대해서 참 놀라웠기 때문에 배민 수혜주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배민이라는 것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집도 있고 분식집도 있는데 원래 배달을 하던 식당들의 그 배달하는 사람 부분을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아웃소싱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배민의 사업 모델이었는데 이 코로나19라든지 점점 이렇게 식생활 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배달을 안 하던 식당마저도 무조건 배달도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배달 앱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식당을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식당에서 배달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무조건 배달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즉 요식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렴풋이 그 독일 회사가 배민을 인수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민이 크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제를 담당하는 국내 결제 시스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면 그 독일 회사를 사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그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바로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이고 제가 줄여서 D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DH가 어떻게 배민을 인수하게 됐는지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12월 13일 DH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약 4조 7,500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것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사실 그 아시아나가 2조 7천 정도 되고 웅진코웨이 개발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1조 5천억 하여튼 그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수할 당시에 이미 배민이라는 것은 그 김봉진 대표나 그런 경영진의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여서 외국계 투자사가 지분의 약 75%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민은 2018년 기준으로는 배달 앱 시장에서 5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영업이익이 2016년 이후로 플러스였다는 점.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받아서 덩치를 불리는 것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 좀 있는데 실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건데 사실 배민은 이미 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DH는 어떤 회사냐?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배민을 인수한 회사인가? 어디서 온 회사지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배달앱 시장에 평소에 이제 관심을 그렇게 깊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좀 놀랐는데요. DH는 요기요를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요기요를 설립을 했는데 33.5%. 그래서 이제 배민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3위를 하고 있던 배달통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위, 3위 합쳐서 영업을 해도 배민을 쫓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배민을 인수를 해버리자 한 것이 DH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DH의 주가는 23%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즉
DH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배민의 김봉진 대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뭐 그 이제 그 팔았으니까요. 이제 막대한 현금을 쥐고 뭐 다른 일을 하느냐, 쉬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봉진 대표는 뭐 거의 DH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우아한 형제들과 DH의 합작 회사인 우아 DH 아시아의 아시아 총괄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배민은 이미 그 아시아 시장을 문을 두드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딜리버리 히어로도 이미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라오스 같은 데 사무실을 갖고 있고, 우아한 형제들도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도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오시면은 김봉진 대표는 매각 대금 대부분을 DH 주식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주주로는 DH의 최대 주주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로 보면은 DH의 최대 주주는 넵스터스라고 하는 남아공에 있는 투자 전문 회사인데요. 한 22%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놀라운 것이 텐센트를 30% 이상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텐센트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두 회사가 공정위에는 우리 합칠 거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위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합병 승인 여부를 올해 내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문제라고 했냐면은, 그 DH와 배민이 합치면은 시장 독과점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퇴짜를 놓을 확률이 뭐 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배달앱 시장에서 97%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라는 부분을 배달 음식 시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두 회사가 합쳐도 약 15%의 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에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시장 독과점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뭐 그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같이 결합을 못했다고 합니다. 즉 공정위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합병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옥션과 지마켓 합쳐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경쟁사들이 생겼는데요. 요즘 쿠팡 이츠가 조금 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달앱 시장은 1, 2, 3위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쿠팡 이츠도 올라오고 위메프5도 올라오고, 이제 뭐 서울시랑 경기도에서 공공 앱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꼭 독과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요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국산업조직학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연구의 마감이 10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아마 이 심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DH는 쉬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 이제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딜리버리 히어로 DH는 이번 3분기에 푸드 판다라는 브랜드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봉진 대표가 여기에 얼만큼 관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밑에 보시면은 2분기 매출이 2배로 증가했다. 네.
즉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는 매출이 2배로 증가했고 그래서 DH는 올해 판매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찾아서 읽었는데요. 올해 초에 조선일보의 김봉진 대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척 재밌는 내용이고요. 김봉진 대표가 그래도 세계 시장으로 한번 뻗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일하던 경연진과 함께 이렇게 좀 한번 우아한 형제들에 갇혀 있지 않고 DH와 손을 잡고 이제 조금 더 뭔가 더 큰 파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누구냐?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이고요. 2011년에 만들었고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CEO인데 은행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서 한 몇 년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 말이 그런 데는 이제 맥킨지, 보스턴, BCG 이런 데보다 더 월급을 많이 주는 데라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컨설턴트에서 나와서 온라인 피자 관련된 IT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을 했고 그때 경험을 이제 미천으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본격적으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금 베를린에 헤드쿼터가 있고 HQ 헤드쿼터에만 1,5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개국의 국적을 가진 인플로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주식은 어떠냐?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 2, 3일 전의 데이터이고 오늘은 한 92점 몇 유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의 DHER이고요. .DE라는 거는 이제 독일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올려져 상장이 되어 있고 유로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통계를 쭉 보시다가 52윅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즉 지난 1년에서 저가는 38.59였는데 고가는 106.20이었다. 그래서 2배 이상 벌써 올랐었고요. 하지만 이제 95라는 게 106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서 지금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PER과 EPS가 있는데 네 번째 PER을 보면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 EPS를 보시면 earning, 즉 돈 번 게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적자 기업인 건데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를 산다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맥스로 했는데 2017년 6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만 있고 2019년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 말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쭉쭉 올랐습니다.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배민을 인수한 시점에 이제 쭉쭉 오르기 시작을 해서 코로나 때 잠깐 꺼졌다가 다시 또 쭉쭉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달 앱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에는 40조, 2030년에는 420조로 전망을 한다. 꼭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시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당 한 업체가 독식하는 시장 구조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도어대시가 47%, 우버이츠, 그럽허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배달앱 시장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좀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동부는 그래도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부에서 해본다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서부, LA 이런 데는 사람은 많지만은 땅도 크기 때문에 차로 배달을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뭐 한 개는 아니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시장이 좀 더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스트 잇 테이크 어웨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고요. 이제 DH 말고 이제 저스트 잇 테이크 어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덜란드 기반의 배달앱 테이크 어웨이가 영국에 있는 배달앱 저스트 잇을 이제 합병을 해서 탄생한 글로벌 배달 앱이고 최근 여기서 그럽허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DH 같은 경우는 한 42개국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중동에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아시아 시장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했을 때 수수료는 뭐 배민 얘기인 것 같은데요. 평균 매출의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결코 뭐 수수료로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는데 이제 파란색 하늘색이 이제 DH이고요. 빨간색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Just Eat Takeaway입니다. 그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빨간색이 분명히 이제 높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연두색 박스를 보시면 빨간색이 주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보면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좀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두 회사의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실 경우에 모든 증권사가 독일 주식을 모든 증권사 앱에서 독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투는 안 되는 걸 확인했고 삼성증권은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 외 시간에는 환율이 높으니까 적절한 시간에 유로화를 이제 환전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독일 시장은 오후 5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 뭐 독일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또 매매에 걸리는 시간도 길 수 있으니까 뭐 단타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고 잘 생각하셔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아무래도 독일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특히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네, 살 예정입니다. 사실 살 예정은 아니고 예, 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